반갑습니다.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8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올려주신 글 가지고 상담 영상을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그 뉴스로 좀 시작을 할게요. 그 좀 재밌는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오늘 뉴스는 증거 없이 음주운전 신고를 한 대리운전 기사가 무고죄로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뉴스를 한번 볼게요. YTN 거고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대리운전 기사가 이제 고객을 내려주고 나서 좀 실랑이가 있었나 봅니다. 실랑이가 있어가지고 이 고객이 운전을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내려주면은 뭐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간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요금 문제, 우리가 대리운전 기사와 그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요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금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하네요. 실랑이가 벌어져가지고 대리운전 기사가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 고객이 음주운전 했다라고 신고를 한 건데, 사실은 이 대리운전 기사가 이거를 보고 신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고죄가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요즘은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운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즘은 대리운전 기사하고 싸우지 말라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갑 중에 갑입니다. 일단 술 먹고 운전하게 되면 끝나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지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싸우지 마라. 제발 대리운전 기사하고 싸우다가 꼭 문제가 많이 생겨요. 대리운전 기사가 싸우면은 이제 그 뭐 길 대로에다가 놓고 갑니다. 대로에다가 이렇게 차를 딱 세워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운전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으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신고를 합니다. 뭐 영상이 다 담겨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게 방조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돼요. 대리운전 기사가 신고했다고 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어떻게 방조죄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하고 싸우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일단은 요금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워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 길로 가느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또는 뭐 이제 운전 스타일이 너무 운전을 못한다, 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면박을 대리운전 기사님께 주면은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대리운전 기사님하고 싸우지 마라,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한 분만 일단 좀 길게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분의 상황은요, 7월 23일 날, 얼마 안 됐죠? 경기도 광주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 전화했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잡히지 않아서 귀가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00m 부근 인도 위에 소화전을 들이받았고, 그래서 0.194%로 이제 적발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대리운전기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적발은 적발이고, 그래서 집까지 갔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인근 정류장 근처에 주차를 맡기고 기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주차가 돼 있는 상태죠. 차에 앉아 있다가 가만 보니까 차가 이 버스 정류장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떨어지게 주차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네카차하고 접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 접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살짝 받은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기가 목적으로 다시 전진하였으나 차가 이상한 거를 느끼고 30km 미만으로 저속으로 비상등 켜고 전진을 했다가 후방 상황을 인식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걸렸어요, 적발이. 그래서 하루에 2번 걸리는 사건인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요? 진단서, 차량 입고 상대 차주의 행동이 다선 과한 면이 있고. 자, 요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보시면 그 네카차 있죠, 네카차. 네카차를 이렇게 받고 갔는데 그걸 모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카차 기사가 쫓아와가지고 왜 차를 받고 그냥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조금 많이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어제도 이제 저희 그 임산부 사례 드렸었죠. 임산부 분께서
이 질문하신 부분들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저한테 인사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임산부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이 뭐 이렇게 과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상대방 차주의 행동이 과한 거는 둘째 치고 민사합의는 해주셔야 됩니다. 민사합의라고 하면은 그 인적 사고에 대한 사람이 다친 데에 대한 부분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상대방 차량에 대한 부분 이것이 이제 면책금으로 내게 되면 보험사에서 대물 100만원 대인 300만원이 나오게 되죠. 요것이 이제 민사상 합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민사상 합의 말고 형사상 합의금 형사상 합의금이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사상 합의금은 뭐 진단이 한 2, 3주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와봐야 한 대략적으로 제가 가해자 입장이라면 한 200 정도 선에서 와리가리 할 것 같아요. 200 정도 선. 근데 이제 이게 정해진 합의금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형사 합의금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맞추기 나름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하게 줄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 이상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을 요구한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합의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이제 집으로 뭐 등기 같은 게 안 오게 해달라는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는데 저 이거 매번 설명드리지만 우체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주거 이전 신청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3개월마다 갱신하셔야 되는데 일단 한번 바꿔 놓으면은 모든 서류가 우체국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등기가 바뀝니다. 주소가. 그러니까 뭐 경찰서나 법원에서 바꾸는 것보다도 우체국 모든 서류는 어차피 검찰이나 법원이나 다 우체국으로 오는 거니까 우체국에서 서류를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의 주거 이전 신청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3개월 동안은 다 지정해 놓은 장소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벌금 납부에 대한 현금의 여력이 많이 부족한데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제가 원하는 경우 이 처리가 가능한가요? 벌금 전액에 대해 모두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에 납부할 힘이 없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하루에 2번이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벌금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금형의 윗단계 상향인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벌금형은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가 나온다. 의뢰인들이 또 물어보십니다. 아니 왜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벌금형이 안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유튜브 영상 중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벌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는 벌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에 2번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벌금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해서 벌금이 안 나온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이제 사실 옛날 말로 별을 단다라고 하죠. 물론 감옥은 간 건 아니지만 별을 단 개념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벌금을 낼 일은 없다는 점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은 참작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 설명이 좀 부족했으면 더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분까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8월 1일인데 많은 분들, 저희 친구 변호사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해외여행이나 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휴가가 올해도 없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해외에 아직 나가본 적이 없어요. 뭐 네가 그렇게 바쁜 놈이냐 왜 바쁜 척하냐 그러는데 제 스스로 정한 원칙입니다. 향후 저는 5년 정도 후에 뭐 다른 직업을 알아보든지 아니면은 뭐 이걸 계속 하더라도 어쨌든 뭐 일을 좀 줄이든지 해서 그때는 좀 나이프가 있는 삶을 좀 찾을 거고요. 한 5년 동안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휴가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 생각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휴가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의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휴가 안 가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나 카페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은 항상 답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유튜브나 저희 모두다행정사 카페에 많이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1일입니다. 네, 오늘 답변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